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입니다. 오늘은 한상도님의 수술도 없이 약물도 없이 사라진 암 세 번째 장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알아야 이긴다.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관련 정보를 찾아 읽고 동영상을 검색해 시청했다. 몸의 구조와 기능, 몸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 식품 각각의 성분과 기능,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듯 열심히 파고들었다. 나는 틈이 나는 대로 읍내 도서관을 찾았다. 음식과 건강에 관한 책을 대출해 읽고 또 읽었다.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대사가 되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기관과 장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싶었다. 몸 관리를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음식 관리와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는 몸의 생리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와 비례해 엉성하기 짝이 없던 나의 일상 치유법도 조금씩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먼저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동안의 경험과 공부를 토대로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첫째는 특정 식품보다 식단 전체의 영양과 균형을 생각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과잉이 되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한다. 식물성 기름을 예로 들 수 있다. 나는 일절 먹지 않는다. 매일 아침 식사로 먹는 과일과 채소를 통해 필요한 양을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오랜 동안 연구한 석학들의 의견을 따랐다. 특히 오랜 연구 결과를 책으로 발간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따랐다. 셋째로, 세세하고 지엽적인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음식 관리는 하루에 3끼, 365일 계속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을 최소화해 쉽고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방안임을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터득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나는 나만의 관리 방안을 정립해 나갔다. 아울러 내 몸으로 직접 실천하면서 결과를 반영해 수정하고 보완했다. 앞으로 소개할 일상치유법은 그런 과정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내 삶의 결정물이다. 암이 생김으로 암 종양이 생기고 암이 사라짐으로 암 종양이 사라진다. 여기에는 또한 암이 사라지지 않으면 암 종양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니 암을 치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서의 암을 치료하면 결과인 암 종양은 따라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의학은 원인인 암은 제쳐두고 증상이자 결과인 암 종양에만 매달린다. 조직 검사를 통해 암 종양이 발견되면 그것을 암이라 하고 수술과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동원해 종양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 또한 그것을 암 치료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수술과 화학요법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암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을 치료할 뿐이다. 원인은 남겨둔 채 결과만 제거하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그러니 증상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제거한 그 자리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 발현될 수도 있다. 수술 후 재발과 전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니 치료할 것은 종양이 아니다. 원인이 되는 암 현상을 치료해야 한다. 물론 위중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면 종양 제거가 우선일 수 있다. 하지만 그때에도 반드시 원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증상은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종양 치료보다 현상으로서의 암을 치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몸속의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종양이 발생한 만큼 세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요. 이를 위해서는 음식관리, 습관관리, 마음관리가 필요하다. 독소의 유입을 막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과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공급해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면 암 종양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중보건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숙주 자체의 요인, 병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그것이다. 이 중 숙주 자체의 요인은 유전병의 원인이다. 병인적 요인은 감염병의 원인이다.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은 주로 환경적 요인 때문이다. 이는 곧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면 증상에 관계없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원인이 사라지면 증상은 따라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사람의 몸은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다.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용한다. 그러한 인체를 기계처럼 부분 나누고 분리해서 치료하는 현대의학의 접근 방식이 오히려 근본적인 치유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니 전립선에 있는 종양을 제거한다고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포의 기능을 개선해 몸 전체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전립선의 특효라는 약품이나 영양제에 관심을 쏟는 대신 토마토, 마늘, 브로콜리 등 매일 먹는 과일과 채소에 시선을 돌렸다.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고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특히 부분의 치료가 아니라 몸 전체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음식과 공기 등을 통해 독소가 유입된다고 그것이 곧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몸은 그에 대항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몸에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경찰과 군대 역할을 담당하는 면역세포가 출동해 이를 막고 제거한다. 몸 안에서 생겨나는 독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매일 5천여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 수백억 개의 세포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상세포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NK세포를 비롯한 면역세포가 이상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공격해 제거한다. 이렇듯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자연 치유력 또는 면역력이라 부른다. 문제는 면역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면역력이 약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유입되는 독소를 막지 못하고
증식하는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질병이 생겨나고 암세포는 암 종양으로 발전한다. 암은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질병이다. 자연 치유력이 약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치료 방법 또한 분명해진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포의 기능 장애를 개선하여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면역력을 회복하면 암 종양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면역력 약화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독소의 가다 유입과 세포의 영양 결핍이 그것이다. 먼저 독소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몸에 해롭다고 알려진 식품은 일절 먹지 않았다. 육류를 비롯해 생선, 우유, 유제품, 밀가루, 계란, 커피, 기름, 설탕 등을 완전히 끊었다. 공장에서 만드는 가공식품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식물식이라 해도 설탕이나 기름을 많이 쓴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다. 공기도 조심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밖에서는 늘 마스크를 썼고 매연이나 탁한 공기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았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는 날에는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동시에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침에는 과일과 채소를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잡곡을 섞은 현미밥과 채소와 해조류 반찬을 먹었다. 물도 가려 마셨다. 인근의 산에서 채취한 잔나비 버섯에 대추를 넣고 끓여 차 삼아 마셨다. 밥을 지을 때도 국을 끓일 때도 그 물을 사용했다. 아침 저녁으로 공원이나 가까운 야산을 돌아보며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를 실천했다. 걸을 때는 의식적으로 복식 호흡을 해 폐 활량을 늘렸다. 마음을 관리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5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전립선에서 암이 치유되는 상상을 했다. 세면을 할 때마다 댄스 음악을 틀어놓고 막춤을 추며 흥을 돋구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했다.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을 재생시키는 것이라고 나 자신을 세뇌시켰다. 그 결과 내 몸은 조금씩 면역력을 회복했다. 소변과 대변을 볼 때 형태와 색깔을 살펴보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했다. 평소와 다르게 보이거나 느낌이 좋지 않으면 전날 먹은 음식이나 활동 내용을 차근차근 점검했다. 평소 먹지 않았던 것을 먹었는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는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며 원인을 찾는다. 나는 그렇게 내 몸과 소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몸은 밖으로 배출하는 물질을 통해 내부의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배설물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출하는 소변이나 대변에는 몸 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색깔, 빛깔, 형태, 냄새 등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땀이나 열, 피부의 상태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어. 신호를 보내도 느끼지 못한다. 상태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몸은 더 크게 강한 신호를 보낸다. 염증이나 통증, 대사장애의 형태로 나타나는 몸속의 신호, 우리가 말하는 질병이 그것이다. 그러니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몸과 소통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질병은 예방이 가능하다. 암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 경험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몸과의 소통, 치유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였습니다.